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10월이 시작되더니 오늘 벌써 10월 7일입니다. 월요일이네요.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됐는데 국군의 그 행사의 어떤 여파가 아직도 있어가지고 관련된 게 그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관련 사진들이 나오면은 아직도 가슴이 뭉클하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혹시 그런 기록들이 있으면은 많이 좀 올리셔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군의 그 자랑스러운 모습을 그 10월 1일 기준으로 뭐 그 즈음만 볼 게 아니고 항상 보고 싶으면 좀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도록 그런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치를 끊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 칼럼의 전상인 서울대 명예교수입니다. 사이야기에 정권 바뀔 때마다 이게 나라냐 이건 나라냐 선언, 신념, 열정, 투쟁만으로는 민주주의 실현되지 않아. 집토끼, 산토끼 표현 정말 모욕적이지 않나. 무당층 아닌 반정치인으로 무관심 회초리가 야기될 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우리 전상인 그 교수님이 써놓은 게 제가 보는 시각하고 뭐 완전하게 일치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처럼 이제 비전문가들이 볼 때는 너무 참 깊숙하게 아주 요약해서 그러면서도 요약해서 잘 정리해 놓으신 것 같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고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은 조금 제가 이제 이분하고 생각의 차이가 나는 것 같다가 좀 보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내 주변에 정치를 끊었다는 사람들이 꽤 많다. 정치와 일부러 멀어지기 위해 신문도 안 보고 방송도 틀지 않는다는 이들의 기백엔 백해 무익한 담배 끊기에 필적할 정도다. 아주 대단한 각오라는 뜻이죠. 노년층만 아니라 청년층에서도 정치적 무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 9월 중순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18세에서 29세 청년 세대 가운데 절반 이상이 무당층이었는데 이들은 중도를 택한 것이 아니라 정치 자체를 기피하고 외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치적 무관심은 정치에 대해 마음이 끌리지 않는 상태다. 하지만 여기에도 유형이 있다. 통상적인 것은 정치적 소외다. 이는 자신의 정치적 선택이 정치적 변화를 끌어낼 수 없다는 무력감의 소산이다. 지지정당을 찾지 못해 정치 참여를 포기하는 무당층이 대개 이 경우다. 이에 비해 반정치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의 무관심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 소외에서 무관심으로 갈 수도 있겠죠. 곧 기존의 정당 구조나 선거제도 전반을 불신하고 거부하는 정치적 의사표시다. 이는 무정부주의와는 결이 다른 것으로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데 따른 21세기적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무관심도 이런 반정치를 닮아가고 있다. 한국 정치에서 무관심층의 증대는 무엇보다 저조한 가성비 탓이다. 1995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진단했던 나라의 정치 1번지 국회의 신뢰도는 2024년 현재 OECD 30개 국가 중 28위까지 내려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나라냐와 이건 나라냐라고 반복되면서 국민의 선거 피로감과 정치적 자괴감이 깊이 빠져 있다. 국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따지면 인류 기업이나 국제기구 같은데 외주라도 주고 싶은 것이 한국 정치다. 민생 부분이라도 말이다. 부끄러운 일이죠. 진짜 예주라도 주고 싶은.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맡겨놨으니까 그냥 믿어버릴 수 있는. 한국 정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민주주의를 유난히 교조적으로 받드는 분위기다. 민주주의라는 용어부터 문제라면 문제다. 고대 그리스에서 발원한 민주주의는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 형태의 정치체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민주정이 본래 의미에 가깝다. 그런데 일본이 한자어로 의역하는 과정에서 민주 뒤에 굳게 지키는 주장을 의미하는 주의를 붙였고
우리는 이를 따랐다. 국회 지키는 주장이란 입장마다 다르기에 내 민주주의와 나의 민주주의가 충돌할 개연성이 열린 것이다. 최근만 해도 민주주의를 서로 지칭하면서 상대방은 반민주, 곧 검찰 독재나 입법 독재라는 손가락질 하지 않는가. 하긴 북한도 민주주의를 주장한다. 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정은 선언적 섭리가 아니라 역사적 발명품이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는 황제나 파라오 왕과 같은 절대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대 다른 고대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종류의 정치 공동체이다. 바로 그런 곳에서 등장한 것이 민주정이다. 그것은 납세자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하던 정치제도였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참뜻은 인간은 곧 폴리스적 존재라는 뜻이다. 군주정이나 귀족정의 대안으로서 동료 시민들끼리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식과 제도로 고안된 것이 바로 민주정이다. 근데 여기서 전번에 그 국민의힘 지금 대표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하면서 그 선거운동 하면서 동료 시민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때 어떤 그 그리스에서 정치하면서 귀족정이라든가 군주정을 대신해서 동료 시민이라고 외칠 수 있는 상태하고 지금 우리가 동료 시민을 외치고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내각 책임제 비슷하게 서로 의견을 조율하 이런 지금 대한민국 상태가 아니죠. 민주정을 위한 몇 가지 전제 조건도 생각했다. 무엇보다도 자연과 세상에 대한 객관적 합리적 이해가 필요했기에 고대 그리스 시대는 과학이 크게 융성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지적 사고 능력과 논리적 토론이 중요한데 이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의 황금 시대를 열었다. 광장을 필수로 하는 도시계획도 빠뜨리지 않았다. 인간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은 인간을 만든다고 믿는 결과다. 이들 모두는 민주주의가 선언이나 신념, 열정이나 투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의 방증이다. 민주공화국을 수립한 지 76년, 민주화를 쟁취한 지 37년이 된 이 시점까지 우리에게는 이러한 민주주의 사회문화적 인프라가 너무나 부실하다. 그런 만큼 한국 정치는 민주주의 타령 속에 맨날 싸우는 게 일이다. 팩트가 가짜나 거짓에 밀려나고 특권 의식과 권위주의, 선동과 개변의 이성적 소통을 가로막는 정치 문화는 오늘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그 결과가 바로 정치적 무당층과 구분되는 정치적 순수 무감층승의 증가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올해 지금의 우리 정치를 갖다가 이렇게 잘 파악해 놓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